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37명으로 다소 늘었지만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백신을 빨리 접종하지 못하면 짧은 유통기간으로 폐기할 수 있다며 백신 추가 확보를 시사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올해 안에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시작한 나라는 고소득 국가 중심인데 현재 물량으로 나머지 국가들의 집단 면역 형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영국 총리는 다음 달까지 우선순위 그룹 1,500만 명에 대한 접종을 마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는 오늘 16일부터 세계 최대 규모의 백신 접종에 들어갑니다. 화이자는 올해 백신 생산 규모를 50%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IT 업종 비중이 늘면서 시총 30인의 IT 업종 비중은 20년 사이 25%에서 63%로 껑충 뛰었습니다. 인구 고령화 등으로 헬스케어 업종은 2000년대에는 시총 30위 안에 없었지만 2020년에 7%대로 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다시 500명대로 하루 전보다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537명으로 누적 69,65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508명으로 수도권 중심 전국 확산세가 계속됐습니다. 서울 163명, 경기 163명, 인천 20명 등 수도권에서만 346명이 확진됐고 경남과 부산 등 전국 모든 시, 도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숨진 사람은 25명이 증가해서 국내 사망자는 모두 1,165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5명 줄어서 누적 390명이 됐고 완치 환자는 1,017명 늘어서 격리 해제 누적은 53,569명입니다. 한편 신규 해외 유입은 29명으로 이 가운데 8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백신 추가 도입 노력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며 추가 확보를 시사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5,600만 명분의 백신을 계약했지만 면역이 얼마나 이어질지 아직 알 수 없고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지 못하면 짧은 유통기한 때문에 백신을 그대로 폐기해야 할 수도 있어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다른 플랫폼의 백신을 추가 도입하고 노력하고 있고 최근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세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에 대한 예비 심사를 거쳐서 자료 심사와 실태 조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김상봉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은 레키로나주의 임상시험 대상자 안전과 시험 결과 신뢰성 등 임상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이번 주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셀트리온은 지난달 29일 레키로나주의 임상 이상 결과를 토대로 식약처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조건부 허가는 특정 질환에 대한 현존하는 치료제가 없을 경우 임상 3상을 별도로 진행하는 조건을 걸고 임상 2상 결과만으로도 시판 허가를 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50살에서 64살까지 성인과 교정시설 수감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백신 비용뿐 아니라 접종에 필요한 시행 비용까지 완전 무료로 할지 여부 등을 포함한 세부 접종 계획을 이번 달 내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기관 종사자와 집단시설 생활자, 65세 이상 노인 등을 우선 접종 대상으로 고려해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50에서 64세 성인이 포함됐습니다. 또 교정시설 수감자와 직원까지 들어가 최대 3,600만 명이 우선 접종 대상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3,200만에서 3,600만 정도로 추정하고 구체적인 그런 명단과 또 규모에 대한 파악을 지자체, 관계부처, 관련 협회를 통해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신은 도입 시기나 대상자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특정 제품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접종할 고위험군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현재 그 코박스에서 제공받는 제품의 종류와 시기가 아직 좀 불확실한 면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변동 가능성이 있고, 우선 접종 대상자는 백신은 물론 접종 시행 비용까지 무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은경 청장은 다만 우선 접종에 포함되지 않은 대상은 시행 비용의 재원과 구체적인 부담 액수 등에 관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따라서 2분기부터 들어올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을 맞을 경우 콜드체인과 접종센터 운영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백신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현재 5,6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한 상태지만 백신의 면역 기간과 재접종의 불확실성도 있어 추가 확보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5,600만 명분은 전체 국민으로 따져도 100%가 넘고 백신 접종 허가 연령인 청소년을 제외한 인구 4,400만 명과 비교하면 120% 정도가 되는 물량입니다. 정부는 이번 달 중에 백신 접종을 위한 세부 계획을 확정 발표할 방침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버팀목 자금 신청 이틀째인 오늘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신청 이틀째인 오늘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 금지 또는 영업 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습니다. 또 지난해 매출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전년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하면서 우리나라 물품에 대한 수입 규제 건수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이달 8일 기준 한국산에 대한 수입 규제 건수는 27개국 228건으로 1년 전보다 17건 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 규제는 지난 2011년 117건에서 2013년 127건, 2015년 166건, 2017년 187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철강 금속이 108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학 49건, 플라스틱 고무 26건, 섬유 의류 14건 등입니다. 나라별로 보면 미국이 47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인도 34건, 중국 17건, 터키 16건 등입니다. 포근했던 지난 겨울과 달리 올해는 북극 한파가 무려 14일이나 이어졌습니다. 한강은 물론 평소 눈과 얼음을 보기 힘들었던 부산과 제주도까지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매년 널뛰기 하듯 변하는 겨울 날씨 원인을 정혜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겨울 1월 드론으로 촬영한 한강 모습입니다. 가장 추운 시기지만 얼어있는 곳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강물은 거침없이 유유히 흐릅니다. 반면 이번 겨울 같은 시기에 촬영된 한강은 꽁꽁 얼어붙은 모습입니다. 마치 미술 작품인 듯 강물 수위를 수놓은 얼음 조각들. 강 가장자리에서 가운데까지 두꺼운 얼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기온을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 뚜렷합니다. 지난 겨울 서울 기준 가장 낮은 기온은 2월에 나타났는데 영하 11.8도였습니다. 1월은 가장 낮은 기온이 영하 6.5도에 불과해 관측 이래 가장 포근했습니다. 반면 이번 겨울은 최저 기온이 영하 18.6도를 기록해 20년 만에 가장 추웠습니다. 원인은 북극 한기가 어느 방향으로 남하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올해는 강한 북극 한기가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로 밀려왔다면 지난해는 한기축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남쪽 난기가 동아시아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온난화의 역설이라고 하죠. 북극 한기가 매년 중위도까지 남하하며 겨울이 무척 추워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기의 축이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에 따라 겨울 날씨가 마치 널뛰기 하듯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극심하고 길었던 북극 한파는 오늘 낮부터 풀리겠습니다. 이후에는 이 정도로 강력한 추위는 없겠지만
영하 10도 안팎의 반짝 강추위는 주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오늘은 낮부터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면서 보름 동안 이어진 북극발 한파가 풀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낮부터는 북극 한기가 약화하면서 서울 기온이 영상 1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겨울 날씨를 되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밤사이 서울 경기와 영서, 충북과 경북 북부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퇴근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디지털과 코로나19 시대를 맞아서 은행들이 점포수를 줄이면서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나섰습니다. 이 점포 사무실에 화상 상담실을 도입하거나 은행과 증권 업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자산관리 복합 점포 설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병한 기자입니다. 신한은행이 마련한 미래형 점포 디지텍트 브랜치입니다. 고객이 화상으로 본사 직원과 상담을 통해 각종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적금 가입하고 싶어서 왔는데요. 네네.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고객님 혹시 미리 생각해두신 가입 기간과 금액이 있으세요? 2평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 어디든 차릴 수 있어 점포가 통폐합될 때 빈 사무실에 화상 상담실을 열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에서도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고 대면과 비대면의 장점을 아우를 수 있는 디지털 창구가 필요하게 되어서 디텍트 브랜치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KB금융그룹은 한 곳에서 은행, 증권 업무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자산관리 복합 점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모바일 인터넷 뱅킹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은행들은 새로운 형태의 고객 서비스를 앞다투어 선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시중은행의 점포 축소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이달 내 영업점 20곳을 통폐합하고 신한은행도 다음 달 3개 점포를 폐쇄하며 우리은행은 올해 35곳을 폐쇄할 예정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전국 점포 수는 2017년 말 4,719곳에서 지난해 말 4,424곳으로 축소됐습니다. 점포 축소에 따라 고용 불안은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 노동조합은 점포 폐쇄가 가속화할 경우 금융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은행권 노동자의 고용 불안이 초래되며 국가적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감소가 이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카카오뱅크 등 핀테크 업체의 은행업 진출이 활발한 가운데 디지털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은행들의 노력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혐오 발언과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논란이었던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가 결국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개발업체는 사과하며 개선을 위한 기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지하철 임산부석이 혐오스럽다면서 노골적으로 부정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동성애자 혐오 발언에다가 성적 대화까지 주고받았던 AI 챗봇 이루다.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우는 딥러닝 기술을 적용한 이루다는 실제 연인들의 대화를 기초로 스스로 학습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출시 3주 만에 이용자 40만 명을 넘기며 인기몰이를 했지만 이딴 혐오 발언 등의 논란을 부른 끝에 개발업체는 결국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개발업체인 스캐터랩은 특정 소수 집단의 차별적인 발언을 한 사례가 생긴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또 다른 논란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루다 개발을 위해 이 회사의 다른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설명 없이 가져다 사용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업체 측은 이용자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점은 사과한다면서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루다 논란을 계기로 인공지능 개발 윤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설계자의 주관과 이용자의 윤리의식 모두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정부도 지난해 말 교육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인공지능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이후 후속적으로 윤리 교육의 커리큘럼을 연구, 개발하고 각계 각층에 맞는 커리큘럼의 개발과 보급들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의 특성상 단순한 금기어 숫자 늘리기는 근본 처방이 될 수 없습니다. 양질의 데이터를 이용해 인간에게 이로운 지능을 개발해야 한다는 국제 AI 윤리 기준에 따라 인공지능을 어떻게 개발하고 사용할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IT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년 사이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 증시 시총 30위 내 IT 업종 비중은 2000년 25.4%에서 2020년 63.3%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의 IT 업종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서비스 업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전기전자 업종이 포함됩니다. 인구 고령화와 제약산업 발전으로 헬스케어 종목은 2000년에는 시총 30위 안에 없었지만 2020년엔 비중이 7.8%로 늘었습니다. 반면에 시총 30위 내 금융업 비중은 12.4%에서 6.2%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친환경차가 처음으로 20만 대를 넘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국산 수입 친환경차는 모두 21만 3,200여 대로 전년보다 53.5% 증가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다 테슬라 판매까지 합하면 작년 판매된 친환경차는 전년 대비 60% 가까이 늘어난 22만 5천여 대에 달합니다. 지난해 하이브리드 차는 국내에서 모두 17만 4,600여 대가 팔려서 전체 친환경차 판매 82%가량을 차지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최소 50개국이 2030년까지 지구의 30%를 차지하는 육지와 해양 보호에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현지 시간 11일 UN 세계은행 등과 함께 주최한 원 플래닛 서밋에 참석한 각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 등 30여 명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조치가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탓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한 이날 정상회의에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등이 함께했습니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같은 국제기구 수장들도 회의에 참석해 힘을 보탰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40일째 10만 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CNN 방송은 10일 기준 미국의 입원 환자가 12만 9천여 명으로 40일 연속 10만 명 이상을 유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지난 6일 13만 2천여 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13만 명 안팎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연말 연초 가족 모임과 여행의 여파가 이달 중으로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코로나19 환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CNN 방송은 존스 홉킨스대 자료를 인용해서 올해 들어 11일 동안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한 사람은 2만 8천 명이라면서 이 속도라면 1월 한 달 동안 사망자 수는 월간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 선동 책임을 주장하며 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탄핵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하기 위한 절차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발의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민주당 하원이 탄핵 소추안을 공식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이어 탄핵을 통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향후 공직을 맡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가 의사당에서 무법행위를 권장하는 발언을 했다며 관련 연설을 언급했습니다. And we fight. We fight like hell. And if you don't fight like hell, you're not going to have a country anymore. 민주당은 또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을 해임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수정헌법 25조는 부통령과 내각 과반 찬성으로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부통령이 대행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하원 본회의 표결까지 시도했지만 공화당 반대에 가로막혀 하루 뒤로 미뤘습니다. Madam Speaker, I ask unanimous consent that the Committee on the Judiciary
be discharged from further consideration of HRES 21 and ask for its immediate consideration in the House.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25조 발동 결의안이 통과되면 펜스 부통령이 24시간 내 응답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25조를 발동하지 않을 경우 탄핵 소추안을 처리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의회 난동 사태 직후부터 25조 발동을 촉구했지만 펜스 부통령은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만큼 탄핵 소추안이 하원에서 가결되는 절차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현지 시간 11일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오후 델러웨어주의 한 병원에서 공개적으로 미 제약회사 파이자의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에 있어선 안 된다고 본다, 더 이상 할 말 없다고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 접종은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약 2시간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현지 시간 11일 코로나19 백신에도 올해는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못할 거라고 내다봤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수미아 스와미나탄 WHO 최고과학자는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2021년에 인구 면역이나 집단 면역을 달성하지 못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같은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계속해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WHO가 일본에서 발견된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통보를 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각국이 백신 접종을 위해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영국 총리는 현장을 방문해서 백신 접종을 독려했고 인도 총리는 16일부터 세계 최대 규모의 접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하루 확진자가 5만에서 6만 명에 달하며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영국. 남서부 브리스틀에 문을 연 대규모 백신 센터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방문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지금까지 240만 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다음 달 중순까지 1,500만 명의 우선순위 그룹에 대한 접종을 완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ut it's a race against time because we can all see the threat that our NHS faces, the pressure it's under, the demand in intensive care units, the pressure on ventilated beds, even the shortage of oxygen. 존슨 총리는 그러나 지금은 매우 위험한 순간이며 백신 접종자 숫자에 만족해 코로나19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도의 모디 총리는 오는 16일부터 세계 최대 규모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16 जनवरी से हम दुनिया का सबसे बड़ा टीकाकरण अभियान शुरू कर रहे हैं। ये हम सभी के लिए गौरव की बात है कि जिन दो वैक्सीन को इमरजेंसी यूज ऑथराइजेशन दिया गया है वो दोनों ही मेड इन इंडिया है। 인도 의약품 관리국은 지난 3일 현지 백신 회사 세룸 인스티튜트가 생산한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코비실드와 바라트 바이오테크가 개발한 백신인 코박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인구 13억 8천만 명의 인도는 의료진, 경찰, 군인, 50대 이상 연령층 등 3억 명을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로 정하고 7월까지 이들의 접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해 9월 중순 하루 10만 명에 육박했지만 점차 감소해 최근에는 2만 명 안팎을 오가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올해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20억 회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존 목표치였던 13억 회분에서 54% 늘어난 분량입니다. 바이오엔테크는 현지 시간 1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공시한 프레젠테이션에서 올해 코로나19 백신 생산 목표치를 20억 회분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오엔테크가 목표치를 54%나 상향 조정한 것은 백신 한 병당 종전 5회분에서 6회분까지 접종이 가능하다고 공식화했기 때문입니다. 북극발 강력한 한파는 물러갔지만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서울과 경기, 영서 등 내륙 곳곳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며칠 전 내렸던 양보단 훨씬 적지만 또 한 번 빙판길이 될 우려가 있어서 퇴근길 운전과 보행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